일단 풀이를 할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잠깐만, 부정적분이 뭔지 모르는구나.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노베는 뭘 해야 되느냐? 오답을 안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베들의 수학 주체, 노베 주체의 도영구입니다. 오늘은 노베이스들의 맞춤 오답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노베 학생들이 오답을 어떻게 하냐면 할 필요가 없는 오답을 해요. 그렇게 오답을 하게 되면 사실 노베 입장에서는 전혀 영향가가 없거든요. 왜냐?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노베이스들이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얘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한 분을 모셔봤는데 이 친구가 진짜 노베인지, 그리고 노베가 맞다면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고3 안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수학 등급이 어떻게 돼요? 저는 모의고사랑 내신 다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좀 애매한 내신. 3, 4등급? 3, 4등급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딱 걸려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 등급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급대인 학생들, 그리고 이 등급보다 낮게 나온 학생들 주목해주세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목표 등급은 있어요? 이번 수능에서 받고자 하는. 그래도 2등급은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갭이 커 보이진 않는데 솔직히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갭이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2등급의 벽이 높거든요. 그 벽이 어떻게 허물어질지 아니면 후퇴를 할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책부터 볼게요. 지금 보니까 풀이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두서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풀이 프로세스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유형을 여기 그대로 적용해서 풀고 앞에 있는 개념을 이해할 생각은 크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수학이 너무 싫어요. 저도 수학이 싫었습니다. 진짜요? 난 수학 7등급이었는데 안 믿기지. 네. 나중에 성적표 인증을 해야겠어. 그럼 오답은 어떻게 해요? 그냥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정도. 풀고 마무리. 풀고 맞으면 끝. 그건 오답이 아니잖아. 다시 풀기지. 그럼 다시 풀기를 한다는 얘기는 오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오답을 하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냥 약간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구나,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그냥 답을 맞추는데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묻는 말에 OX로 한번 대답을 해봐. 문제가 안 풀렸어.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 한 10분 정도. 도저히 안 됐어. 그럼 이제 해설로 넘어간다. Yes or no? 가죠. 간다. 오케이. 그러면 해설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음미한다. Yes or no?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보면서 풀어봐요. 풀어본다. 네. 푼다는 yes. 그러면 풀었다면, 맞았다면 넘어간다. Yes or no? 예스. 한 달 뒤에 다시 풀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어요. 그러면 맞을 자신이 없다. Yes or no? 프로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오답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 거나 근접하거든요. 맞죠. 왜 그러냐면 다시 안 틀리기 위한 장치가 오답인데,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베는 뭘 해야 되느냐? 오답을 안 해야 됩니다. 왜 오답을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 노베이기 때문에 노베 오답의 특징은 두서가 없어요. 한 2등급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명확한 원인 때문에 오답이 발생합니다. 근데 노베면 노베일수록 오답의 특징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틀린 거야 대체? 계산 실수도 많고 모르는 개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셀프 진단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답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자, 이제 한번 셀프 진단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 수강생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계산 계산 실수? 계산 때문에 틀렸다?
여기 이거 인수분해 몰라서 틀린 거예요. 이 형태를 네.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만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렛츠 인수분해 타임. fx를 x-1로 인수분해해요. 네. 떨려. 심플해요. 이거 수상, 다항식에서 배우는 인수분해 원리입니다. 갑자기 왜 2랑 4가 나와? 뭐야? 숫자를 때려 넣습니다. 2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버리고. 틀려도 돼, 틀려도 돼. 다시. 이게 뭐지? 잠깐만. 아니, 하지 말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 등식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 1을 넣었어요. 1을 왜 넣었어요? 1 넣으면 0이 나와야 0이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을 넣어서 0이라서 A, B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B에다가 몽땅 A로 바꿔서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조립. 그 다음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 하겠다. 네.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간 소요가 너무 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풀었냐? 심리를 좀 들어가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야. 어때? 그냥 인수분해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극한의 정의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무조건 0이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무조건 x-1을 인수로 갖잖아.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돼야 돼. 그럼 이걸 보는 순간 x-1분의 fx라는 식은 x-1이 서로 인수분해 돼버리고 약분이 돼버리고 그냥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b로 바뀐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대입하고 푼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의 문제야 결국은. 네. 네. 이거를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여기 B가 있고 A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문자가 막 중구난방이 있으니까 하나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맞아요. 자, 오케이. 일단 틀렸다. 그죠? 오답 어떻게 할 거예요? 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원래 같으면 다시 풀고 넘어갈 텐데. 네. 셀프 진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분류 수2죠. 그렇지. 대단원이 뭘까? 이거 어느 단원 문제예요? 이거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 네. 미분계수와 도함수. 미분계수와 도함수. 나 깜짝 놀랐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 다음 소단원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미분계수와 도함수 밑에 뭐가 있어요? 정의랑 활용. 자, 밑에 뭐가 있냐면 맨 처음 들어가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와요. 네. 기억나요? 네. 그리고 나서 미분계수란 걸 배워요. 그 다음 도함수를 배운다. 네. 그 중에 뭐야? 미분계수. 그렇지. 미분계수예요. 찾아내야 돼, 이렇게. 셀프 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뼈대를 찾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를 하면 다 별개의 개념이야. 뼈대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별개의 개념이라서 문제를 딱 보면 그냥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떠오르면 풀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못 풀어. 이게 왜 그러냐면 뼈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왜 틀렸냐예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네. 나는 대체 이걸 왜 틀렸을까? 이게 과연 진짜 내가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 습관 때문에 틀린 건지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거 왜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이 인수분해를 떠올리지 못해서. 그럼 인수를 왜 못 떠올렸을까? 개념을 못 쓰니까. 그래서 개념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개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뼈대란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 단원에서 출제된 거야를 생각해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딱 하나의 출제 단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출제된 거냐를 막 타고 올라가 보면 빠뜨렸던 개념이 생각이 나. 그러면 그 빠뜨렸던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는 개념의 부족으로. 개념 공부를 하지 않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되잖아. 깊게 하지 않은. 아니, 정확히 하지 않음.
정확히 하자. 정확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럼 보완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개념 공부를 다시 그냥 해야 해요. 근데 굉장히 지겹습니다. 개념 공부가 진짜 지겨워요. 근데 이 지겨운 걸 못 참아서 노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겨운 걸 좀 참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개념 공부 언젠가 끝나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대단원 수능 들어가는 거 해봤자 9개밖에 안 되는데 그 9개 못 참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참아야 돼. 참고 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등급이 목표면 아예 수원 수투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아예 개념 모른다고 생각하고 개념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비롯한 셀프 진단을 해보면 문제나 개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 습관의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셀프 진단 하나, 이 문제 하나로 지금 수원 수투 전담은 다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한 일주일만 해도 진짜 괄목상대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막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셀프 진단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셀프 진단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우린 노베기 때문에. 2등급 이상 되면 그때부터 오답의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셀프 진단을 해봤는데 이렇게 셀프 진단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제가 뭔가 몰랐던 거, 약간 좀 숨겨두고 싶었던 그런 약점들을 이렇게 딱 마주하면서 왜 웃으세요? 저 지금 약간 벌겨벗겨지는 느낌. 네, 저한테 되게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문제점이 더 크게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진짜 이게 많은 학생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 푸는 걸 못 푸는 거는 사실 원인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몸이 아픈 거에만 집중하고 뭘 하냐면 자꾸 진통제만 찾아요. 진통제 찾으면 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게 바로 이 셀프 진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잘 해서 목표했던 2등급 받아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